카메라 섬이 긴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20W의 고속 충전도 지원이 되고요. 맥세이프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존에 삼성페이를 쓰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고민할 수도 있겠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소식이죠. 바로 애플페이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SE 4세대, 여기에 더해서 아이폰 17 에어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들인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고고! 자,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갤럭시 S25와 S25 울트라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애플페이는 2023년 3월에 현대카드와 함께 국내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현대카드는 이 애플페이 덕분에 신규 가입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카드로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애플페이의 단점이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신한카드와 국민카드와 같은 대형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를 지원할 거란 소식이 나왔습니다.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확실히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이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애플이 국내 교통카드 기능까지 애플페이에 추가하려고 협의 중이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통카드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곧 한국에서도 애플페이로 버스랑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교통카드 기능까지 추가가 된다면 애플페이 사용자는 진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삼성페이를 쓰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고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전용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특정 가맹점에 애플페이로 결제 시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거나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는 방식, 이런 식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애플페이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삼성페이와 비교했을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아직까지 좀 한정적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번에 카드가 추가가 된다면 당연히 가맹점 수도 그에 따라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애플페이 사용의 편의성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민카드와 BC카드 이걸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애플페이 소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삼성페이와 좀 비빌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은 새로운 가성비 아이폰 SE 4세대 소식인데요. 먼저 출시 시기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번 4월 정도쯤에 SE4의 출시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출시일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SE 시리즈가 대체로 봄에 출시가 되었던 걸 떠올려 보면 꽤 가능성이 높은 얘기죠. 자, 이번에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게 바로 디자인인데요. 원래 SE는 굉장히 좀 작고 가벼운, 얇은 이런 스마트폰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디자인이 좀 확 변하면서 아이폰 14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화면 전면에는 노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스플레이도 6.1인치 OLED가 적용될 예정인데, 기존 LCD 화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겠죠. 후면 카메라는 여전히 싱글 카메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화소가 48메가픽셀로 크게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해요. 이전 SE 3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사진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79mAh의 배터리와 20W의 고속 충전도 지원이 되고요. 맥세이프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번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칩셋인데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SE 4세대에 탑재시킬 거라는 게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애플은 이걸 탑재시키기 위해서 아이폰 16에 들어간 A18 칩셋과 8GB 램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 성능은 플래그십에 못지않게 크게 향상이 될 것 같고요. SE에서도 많은 기능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니까 AI 기능을 위해서 굳이 플래그십으로 갈 필요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격이죠. 현재 미국 가격 기준으로 $499에서 $549 요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국내 가격의 경우 아무래도 관세나 환율 이런 걸 감안한다면 70만원 후반대 정도에서 80만원 초반대 이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SE 3세대보다는 약간 가격 인상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이폰 16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아이폰의 타이틀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17 시리즈 소식인데요. 이번에 아이폰 17과 함께 출시되는 아이폰 17 에어의 프로토타입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마진부가 공개한 이미지인데, 아이폰 17 에어의 후면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카메라 섬이 긴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아이폰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구글의 픽셀폰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걸 두고 벌써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중국폰스럽다, 별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나름 괜찮다, 새로운 디자인도 기대가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아이폰 17 에어 같은 경우는 싱글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미지에서도 보면은 카메라 홀이 하나밖에 뚫려 있지 않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이게 후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6.25mm라고 전망한 보고서도 있고요. 더 인포메이션에서는 5mm에서 6mm 사이 정도, 그리고 밍치권은 에어의 가장 얇은 부분은 5.5mm 정도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이 가장 얇은 부분이라는 게 카메라 섬이 있는 상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카메라 섬이 상단 전체를 커버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쪽은 훨씬 더 두꺼울 수밖에 없긴 하겠죠. 아무튼 이번에 삼성도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했잖아요. 정확한 두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략 6mm 초반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언팩에서 보고 왔는데 정말 슬림했어요. 옆에 있던 울트라 목업에 비해서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6mm 이하 정도로 나온다면 이건 진짜 또 하나의 썸띵일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번에 진짜 아이폰 17 에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플페이 새로운 소식부터 아이폰 SE 4세대 그리고 아이폰 17 에어까지 알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애플페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현대카드를 아직 제가 쓰질 않아서 애플페이를 못 쓰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애플페이를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 같은 경우도 뭐 4월이면 뭐 실제로 얼마 안 남았죠. 실제로 또 출시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